자, 우리 이제 오늘 함수 단원 진도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우리가 저번까지는 집합과 명제라는 두 번째 대단원 했고, 오늘부터는 세 번째 대단원 함수로 들어갈 거야. 함수로 이제. 자, 먼저 함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좀 다르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왼쪽, 오른쪽이 다 집합이거든,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볼게.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이 다 나와 있어, 이제. 근데 보니까 X라는 집합은 현재 원소가 A, B, C 3개고 Y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인데 이제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에서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로 화살표를 보낼 거야. 대응을 시킨다 이 얘기야. 대응을 시킨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와에 대해서 요 왼쪽이 X고 오른쪽이 Y입니다.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하는 것을 기호로는 이제 X 화살표 Y라고 나타냈고요. X 화살표 Y라고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있어. 함수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는 쪽에서 반드시 화살표가 다 하나만 나가야 돼. 이걸 함수라 불러. 그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해주고요.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은 이제 F 땡땡 해가지고 집합으로 씁니다. 요거는 소문자인데 여기는 대문자로 쓰는 거야. 집합끼리 대응을 시키는 거야. 집합끼리 이제. 그래서 함수는 화살표가 어떻게 나가야 돼? 하나만 나가야 돼. 근데 1번을 보면은 다 하나씩 나가고 있죠? 근데 2번은 안 나가는 게 있고 3번은 두 개가 나가는 게 있어. 이러면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쪽에서 반드시 화살표가 하나씩 다 나가야 돼.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1번만 가능합니다. 1번만 함수가 될 거야. 1번만 함수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공역인데 방금 전에 봤던 왼쪽의 집합에서 화살표가 나가고요. 오른쪽의 집합은 받는 입장인데 나가는 쪽의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화살표를 받는 오른쪽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 자, 왼쪽을 함수 F의 정의역. 자, 오른쪽으로 이제 함수 F의 공역이야, 공역.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함수값. 저것도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그 화살표를 받은 값을 함수값이라고 해. 이 함수는 x에다가 a를 넣으면은 함수값의 1인 거야. 1인 거. 그렇게 대응을 하는 관계인 건데 그래서 그 정의역의 원소, 왼쪽의 원소에서 오른쪽의 원소로 대응을 할 때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은 y는 fx라고 나타내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 f라는 거는 함수의 이름이다라고 보면 돼. 함수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f라고 쓰는데 그러면은 이 함수에다가 그 a라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우리가 f라는 함수에다가 a를 넣어주면 1이 나온다. 뭐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관계로. 자, 그거를 이제 y는 fx, 여기서는 x가 a고 y가 1인 겁니다. 아까 그 예시에서는 그런 셈인데 이때 fx를 그 y 값을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게 나와. 치역은 그럼 화살표를 받은 값이 다 함수값인 거잖아요. 그 함수값들을 싹 모아놓은 집합을 함수 f의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치역. 그러니까 방금 전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이 1번은 집합 x가 정의역, 원소가 a, b, c 3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집합 y가 공역 1, 2, 3이야. 근데 여기서 화살표를 받은 거는 1, 2밖에 없죠. 얘네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야. 얘네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치역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따로 안 주어져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주하는데 정의역은
그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역, 공역이 따로 안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간주하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함수는 보통 이제 우리가 F, G, H와 같은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역의 일부가 치역인 거잖아.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치역이 공역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가 있어. 서로 같은 함수. 이게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는 두 함수 F, G가 있어. F는 화살표가 뭐 어떻게 나가고 G도 화살표가 어떻게 나갈 때 이 화살표 구성이 완벽히 일치하면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같은 함수.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에서 x가 딱 주어지면 이제 같은 함수 값으로 무조건 다 대응이 될 때 이런 관계를 두 함수가 서로 같다. fg는 서로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기호로는 이제 f는 g와 같이 나타내 줍니다. f는 g와 같이 나타내 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는 g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데 우리가 보통 함수는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주게 되는데 근데 이렇대. 그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일 때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점을 찍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애초에 함수가 되려면은 화살표가 나갈 때 각 원소당 몇 개씩 나간다고 했죠? 나갈 때는 무조건 한 개. 지금 아직 정신이 안 들어와 있어, 지금. 정신이. 나갈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역의 각 원소는 무조건 하나씩만 화살표가 나가니까 이걸 그래프로 찍어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뭐 여기 1, 2, 3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4, 5, 6이라 가정해봐, 이제. 지금 만약에 대응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죠? 왜? 여러 개 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봐봐. 뭐 1,4라는 점을 찍고 예를 들어서 1,5라는 점을 찍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러 개의 y값에 대응이 되니까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보게 되면은 우리 그 좌표 평면에서 세로로 된 직선 있죠. 세로로 된 직선이 이제 x는 모시기의 꼴이거든. x는. 근데 이렇게 두 점이 찍히면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오게 되잖아. 이러면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함수가 되려면 내가 이제 세로로 된 직선을 그어서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게요. 이게 세로로 된 직선 얘기하는 건데 세로로 된 직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그에 대응되는 점이 무조건 하나씩만 있어야 함수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오직 세로로 된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한 점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 잘해야 돼.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은 선을 자 가로로 그어 세로로 그어? 세로로 긋는 거야? 이따가 가로로 긋는 것도 할 거야? 구별해줘야 돼. 자, 그래서 함수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게 함수인가 아닌가 판단해 보면은 조집합 xy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이제 고르래. 함수인 걸 고르래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우선은 이거 한번 이 벤 다이그램 상으로 나타내 볼게. 기역부터 이제 기역. 자, x에서 이제 y로 대응하는 상황인데 f고 f 여기 0, 1, 2 그 다음에 이제 0, 1, 2, 3, 4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 근데 기역은 봐봐. fx를 x로 계산하래. 그러니까 넣으려고 하는 값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럼 0은 0, 1은 1, 2는 2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무조건 대응이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함수가 맞죠?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함수입니다. 다음 니은 이제 저 대응도 한번 해볼게. G라는 것도 대응을 나타냅니다. 자, 0, 1, 2, 0, 1, 2, 3, 4.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는 지금 gx가 x 더하기 3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x 더하기 3. 그러니까 더하기 3을 한 거를 가리키래. 그러면은 여기 x에다가 0, 1, 1을 넣어봐. 그럼 나오는 값이 3, 4, 5야. 2는 5를 가리켜야 되는데 5가 없어.
화살표가 못 나가는 거야. 이러면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얘는 탈락이야, 탈락. 그 다음 디귿. 자, 함수 h는 지금 2x 빼기 1이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죠? h 0, 1, 2,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0, 1, 2를 넣어보자. 0 넣어주면 마일이야. 마일 갈 수 없어. 1 넣어주면 1이고요. 저기 2 넣어주면 3인데 마찬가지로 니은처럼 화살표가 못 나갑니다. 탈락이야, 탈락. 자, 마지막 리을인데 이번엔 ix라는 함수는 x제곱으로 지금 정의를 한대요. x제곱으로인데 쟤는 x제곱으로 정의를 한대. 그럼 이제 0, 1, 2고 여기는 이제 0, 1, 2, 3, 4라고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때는 0 들어가면 0 나오고요.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4가 나오니까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가니 함수가 맞다. 리을이 맞습니다. 기억 리을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 리을 이라고 해주시고 2번. 자, 2번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어떤 함수 f를 이와 같이 정의하겠대. 이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자, f-1을 구하려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마1은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될까? 위에, 밑에? 위에. 범위에 맞춰주려면 위에 넣어야 되겠죠? 1입니다. 1을 넣어주려면 몇이야? 밑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1. 그 다음에 2도 밑에 넣어야 되겠죠? 넣어주니까 3. 계산하면 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5번으로 답을 내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3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2인 두 함수 fg가 있는데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래. 근데 생각을 해봐.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인데 이 두 함수가 같을 수가 있니?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같은 함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정의역을 제한해놨어. x를 무조건 마일하고 2만 따지겠다 이거야. 그러면 저렇게 제한되면은 같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두 함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마일을 넣었을 때, 마일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를 넣었을 때도 같다 이 얘기야. 2 넣어주면은 2 더하기 a는 4 더하기 2b 빼기 3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거 a로 한번 정리해주면은 a가 몇이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이 식이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a는 몇이냐면은 2b에다가 이항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연립해줘야 되잖아. 같죠 얘네들이. 쟤네들이 같다라는 식으로 연립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b를 구할 수 있어. 이항해주면은 b가 몇 나옵니까? 이거 b가 몇이야? 0이죠? b가 0입니다. b가 0이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a 빼기 b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 다음 필수지 4번입니다. 4번. 자, 보기에서 함수인 거를 고르래. 함수인 거. 자, 보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은 선을 어떻게 그으라고? 세로를 그는 거야. 우리 그 가로 세로가 뭔지 알죠? 세로로 그는 겁니다. 세로로 이렇게. 자, 근데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는 걸 찾아야 돼. 항상 하나만. 근데 이거 구별되지? 이게 채워진 거는 함수가 거기에 점이 찍혀 있는 거고 뚫려 있는 거는 거기에 점이 안 찍혀 있는 거야. 얘가 이제 안 찍혀 있는 거. 선을 세로로 그어주시게 되면은 세로로. 얘는 교점이 항상 하나 나오니? 이건 항상 하나가 나옵니다.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야, 니은. 니은 같은 경우는 이거 세로로 긋다 보면은 2개 이상 나오기도 하지.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탈락. 이건 탈락이고 이제 그 다음 디귿. 이거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것도 세로로 긋다 보면은 교점이 2개 나오기도 하죠. 탈락이야, 탈락. 항상 교점이 하나야 돼. 항상 하나. 근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긋다 보면은 교점이 하나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그으면은 이거 무수히많이 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것도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야. 기억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 함수라고 안 부르잖아. 그 이유가 이거 아닐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애초에.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이제 좀 더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네 가지 함수를 좀 더 배웁니다. 보시면 자, 1대1 함수라고 나오는데 이제 자, 1번, 2번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자, 1번을 봐봐. 우선은 우리 다시 얘기해 보자. 함수가 되려면 화살표가 어떻게 나간다고 했죠? 무조건 하나씩 나가야 돼. 근데 그 나가는 게 그냥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 누굴 가리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 봐봐. 그럼 화살표가 나가다 보면은 요 그림을 보세요. 3번. 화살표가 다 나갔어. 이거 함수야. 근데 화살표를 받는 입장에서 봐봐. 오른쪽 봐봐. 못 받는 게 있고 하나 받는 게 있고 두 개 이상 받는 게 있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대1 함수는 어떤 함수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는 이제 무조건 화살표를 받는 쪽에서 각 원소들이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한 개를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한 개. 그러면은 이거는 함수다라고 할 수 있어. 많이 받아야 한 개. 그럼 얘를 봐봐.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못 받았죠. 그러니까 얘는 많이 받아야 한 개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야. 2번도 봐봐. 이거는 무조건 다 하나씩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많이 받아야 한 개 조건이 충족이 된 거야. 그래서 1번, 2번처럼 화살표를 받는 쪽에서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한 개가 됐다면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를 거야. 1대1 함수. 근데 여기 지금 설명이 좀 어렵거든. 이제 수학적으로 쓰면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이거 1, 2번과 같이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 왼쪽에서 두 개를 잡아. 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내가 왼쪽에서 아무렇게나 두 개 잡아봤는데 걔네가 가리키는 게 무조건 다른 걸 가리킬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즉 이 함수 f의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내가 그 정의역의 두 원소를 서로 다른 두 수로 잡았을 때 걔네들의 함수값이 다르다면은 이러한 식이 성립하게 된다면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야. 1대1 함수.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볼 겁니다. 1대1 함수. 이러한 함수를 1대1 함수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 표현 이제. 이게 내가 아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많이 받아야 한 개라고 얘기했지만 수학적으로 좀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문제가 얘들아 어떻게 나오겠니?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의 함수가 1대1 함수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그럼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받아야 한 개라고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는 이 표현을 보고 이 함수가 1대1 함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1대1 함수다라는 거를. 자, 3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은 지금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같은 함수값을 가리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명제의 대우를 배웠잖아. 대우 이제. 그러면 요거 이제 봐봐.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명제로 볼 수 있지. 이 명제가 지금 이제 만약에 참이다라고 한다면 뭐도 참이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이거의 대우도 참일 겁니다. 대우로 뒤집습니다. 그러면 fx1이 fx2랑 같다고 한다면 x1, x2가 같다라고 씁니다. 같다. x1, x2가 같다라고 씁니다.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써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x1을 넣었을 때 함수값, x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 x1, x2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1대1 함수는 이게 함수값이 같다면 x1, x2가 똑같아야지만이 1대1 함수를 충족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야. 대응. 자, 1대1 대응은 그 1대1 함수에서 조건이 좀 더 추가된 거야. 강화된 건데 아까 1번, 2번 둘 다 1대1 함수였었거든요.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한 개가 충족이 돼. 근데 지금 이제 1대1 대응을 얘기할 건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화살표가 무조건 한 개를 받아야 돼. 모두 다. 아까는 많이 받아야 한 개. 못 받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무조건 다 하나씩 받아야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1, 2번은 둘 다 1대1 함수가 되지만 1대1 대응은 2번만 가능한 거야. 2번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대1 대응은 그 1대1 함수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있지. 공역과 치역이 같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지만이 1대1 대응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될 거야. 자, 근데 봐봐. 이게 그 1대1 대응이 방금 전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며? 이거 봐봐. 공역이 ABC인데 치역도 다 화살표를 받으니까 치역도 ABC야. 공역과 치역이 1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도 되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우리는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게 또 있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러면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개수가 똑같아야 1대1로 대응하지 않겠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쓰시면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1대1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어 오면서 저게 용어나 명칭이 좀 조금씩 달라지거든, 이제.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좀 바뀌려고 하는데, 너네 그 학교 수학쌤 같은 반이죠, 둘이? 학교 수학쌤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 아니면 좀 젊으시니? 얼마나,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셔? 거의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으셨네?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 옛날,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이 용어가 달라. 옛날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한자로 따가지고 이제 얘를 단사함수라고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전사함수라 불러.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무슨 함수야? 전단사함수. 전단사함수.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만약에 대학교를 가서 만약에 수학을 배우는 만약에 순간이 있으면 그때는 교수님들이 약간 이런 용어들을 쓸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요즘이랑 안 맞는 용어를 쓰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요거를 배웠을 때의 그 수학쌤이 막 나이가 있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막 나이가 많이 있으시진 않았거든? 뭐 해봤자 뭐 50대? 뭐 초중반? 근데 이런 용어를 안 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뭔가 했지, 이제. 그래가지고 단사함수, 전사함수 합쳐서 1대1 대응의 함수를 전단사함수라고 불러, 이제.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입니다. 당구장 표시. 얘들아,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일까? 이게 포함 관계라 생각해야 되는데 벤 다이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함수 중에서 이제 1대1 함수가 있을 때 1대1 함수에서 그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1대1 대응이다라고 했죠. 뭐가 더 까다로운 함수야? 둘 중에 1대1 대응이 더 까다로워. 벤 다이그램 상으로 1대1 대응이 더 작은 집합, 1대1 함수가 더 큰 집합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참이 되려면 앞에가 커야 돼? 뒤에가 커야 돼? 뒤에. 포함 관계가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니까 뒤에가 더 큰 밑에가 맞는 말이죠. 1대1 대응은 다 1대1 함수가 맞지만 거꾸로는 안 되겠죠. 이런 관계다라는 거를 일단 잘 인지하시고요. 아, 이런 관계구나. 인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판별인데 판별. 자, 1대1 함수는 그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살표를 받을 때 많이 받아야 한 개야. 많이 받아야 한 개.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요걸 한번 볼래? 1번. 1번은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뭐 A, B라고 잡아주면은 이거 A를 넣었을 때도 K가 나오고 B를 넣었을 때도 K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의역에서 화살표가 나갈 때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면은 화살표를 여러 개 받았지. 이러면 함수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걸 그래프 관점에서 본다면 선을 가로로 그으면은 가로로 그은 거는 y는으로 표현이 되는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가로로 그었을 때 여러 개의 점이 생긴다. 교점이.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x가 여러 개란 얘기니까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여러 개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2번, 3번처럼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여야 돼. 많아야 한 개. 자, 얘는 교점이 한 개 있거나 빵개죠? 얘는 교점이 어떻게? 무조건 한 개지. 그래서 2번, 3번처럼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여야지만이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한 개여야 돼. 무조건 한 개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 2, 3번에 얘네들의 여부를 체크해보면은 1, 2, 3번 다 함수 맞니? 일단 함수인지는 세로로 그으라고 했지. 세로로 그어주면은 세로로 이동시켜봐. 다 교점이 하나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 동그라미인데 1대1 함수 여부. 2번, 3번만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니까 2번, 3번만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무조건 하나. 3번만 가능할 거야. 3번만. x, x 동그라미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x, x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입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항등함수. 저게 무슨 의미겠니? 항등. 항등. 항상 같은 함수. 어떻게 가냐면 자, 정의역의 원소 자기 자신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항등함수야, 이제. 자, 정의역의 각 원소 스몰 x가 그 자신에 대응을 할 때, 즉 함수값이 요 자기 자신 x로 그대로 나올 때 이러한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항등함수 한번 특징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항등함수는 그러면은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으로도 볼 수 있어. 1대1 대응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인 함수들 중에서도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된 함수라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2번 그림처럼 모든 x가 다 동일한 y 값을 가리켜야 돼. 이런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과 같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특정 원소 하나만 대응할 때, 즉 함수값이 특정 상수값으로만 나올 때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함수.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 똑같은 y만 가리켜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자, 상수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한 개야. 무조건 화살표를 하나만 받으니까, 모든 애들로부터 다 받으니까 치역이 한 개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를 이제 볼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직전 기말고사에서 순열과 조합을 배웠으니까 얘네들이 순열과 조합으로 표현이 돼. 잘 봐봐 이거. 자, 지금 두 집합 xy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스몰 m, 라지 n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집합 x의 원소가 1부터 m까지 있다 가정하고 집합 y는 1부터 n까지 있다 가정해보자. 자,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좀 따져보자. 함수의 개수. 자, 함수는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화살표 나가야 되잖아. 가지수가 몇 가지죠? 가리킬 수 있는 게 몇 개야? n개지, n개. 얘가 n개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야? 가장 흔한 n개야, n-1개야. 뭔가 좀 쎄함을 느껴야 돼. n개야, n개. 가장 흔한 오답이 n-1이야. 왜 n일까, 그러면? 그냥 함수는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방금 전에 얘 가리켰다 해서 얘가 얘를 못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냥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 함수야. 또 가리켜도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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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 그러면은 이걸 다 뭐해? 곱해. 그게 거듭제곱이야. n의 m제곱이야. n의 m제곱. 저게 다 곱해주니까 n의 m제곱입니다. 다 n가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처음에 이거를 얘가 n, 얘가 n-1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n-1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n-1로 생각한 이유는 똑같은 걸 가리키면 안 되니까. 자, 그 조건이 1대1 함수야. 그 조건이. 자, 얘가 처음에 n가지야. 그럼 얘는 1을 못 가리켜. 하나 줄이니까 n-1. 그 다음 거는 하나씩 줄어. n-2, n-3, n-4. 이렇게 센 게 그럼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순열 P야, P. 이게 순열이야, P.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자 n개 중에서 m개만큼을 골라. 자 m개만큼을 이렇게 골라다 치자. 그럼 그 고른 m개를 이제 누가 누굴 가리키는지 나열을 하는 거야. 나열. 그걸 npm으로 보는 거였어 우리가. npm으로 n개 중에서 m개만큼을 골라서 줄 세우기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대1 대응은 이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추가된 거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1대1 대응은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치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m자리를 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셈이어서 그게 팩토리얼이야. n팩이야 n팩. n팩토리얼로 보시면 됩니다. n팩토리얼. 그 다음 4번 항등함수의 개수. 자 만약에 여기서 n이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항등함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럼 이게 몇 가지야? 이게 한 가지야 m 가지야? 몇 가지야? 한 가지. 자 회익 낚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걸리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야. 이렇게 화살표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 거 아닙니까? 그 대응 자체가 한 가지야. 그게 한 가지. 그 다음 상수함수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특정 원소 하나만 다 몰아서 가야 되잖아. 하나만 다 몰아서 가야 되죠. 하나만. 이 가지수가 몇 가지야? 한 개만 몰아서 가야 되잖아. 한 개만. 한 가지야 m 가지야? m 가지. m 가지. 가리킬 수 있는 게 m개 아니니? m개? 아니지. n 다시. 자 n으로 n. 여기 다시 n으로 바꿔줍니다. n으로. n가지가 되는 겁니다. 낚이시면 안 돼요. 잘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의 5번을 봅시다. 5번.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1대1 함수야. 자, 참고로 여기 지금 실수 전체 집합 R이라고 하는데 왜 저거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혹시 하는지 아니? 실수가 0으로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한 명씩 있어. 리얼 넘버. 그래서 R인 거야. 리얼 넘버여가지고. 그래서 진짜야. 실제 존재하는 수에서 리얼 넘버야 진짜로. 아 미스테이크가 매년 물어보잖아. 한 명씩 나와 한 명씩 이제 미스테이크 약간 이제. 자 재미를 위해서 자 이따간 좀 약간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자 보자 이제 봅시다 이제.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거리죠. 자 봅시다 이거. 얘네들이 1대1 함수인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얘네가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함수가 자 1대1 함수는 선을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야.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1대1 함수로 볼 수 있어. 가로입니다. 가로. 벌써 헷갈리지 이제? 함수가 세로고요. 1대1 함수가 가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써놔. 자, 얘네들이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자, 1번의 함수인데 얘들아 1번의 함수는 우리 이거 너무 바로 그릴 수 있지 않네? 절대값은 어떤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절대값은? 풀마로 원래 하는데 그걸 그렸을 때의 결과가 어떤 모양이야? 어떤 모양? 어떤 모양이야? 꺾인 모양. V자. V자 모양, V자 모양. X의 범위를 나눠서 하는데 V자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fx가 절대값 x 빼기 2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디요? f요. 여기 플러스가 오진 않겠죠? 플러스가. 자, 이거 약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2차 함수 꼭지점처럼 이거 약간 몇 컴마 몇 진다는 거야. 2,0처럼 보면 돼.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려면 2. 그때 값이 0이니까 여기가 2,0이야. 근데 봐봐. 이거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니? 2개 이상 나오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그 다음 2번. 2번을 보시면 자 이거는 그냥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리자. 1,3이 꼭지점이고요. 얘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1, 3. fx가 무엇이냐? x-1의 제곱에 더하기 3이야. 더하기 3.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도 봐봐.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얘도 1대1 함수가 아니죠. 얘도 탈락입니다.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3번. fx가 7이죠. 7. 이거는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 이겁니다. 이거. 상수 함수는 가로로 긋다 보면은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야 이제. 자, 가우스 x네요. 가우스 x. 저거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였죠? 가우스 x는? 이거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 이거? 가우스가 뭐 하는 계산인지 알아야지 일단. 뭐 하는 계산이야?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연산이야. 정수 부분.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가우스 4.1 몇이야 이거는? 4. 정수 얘기해볼까? 3.0은 몇이야? 3. 자, 또 다른 정수 마이너스 4는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4. 마지막 정수 마이너스 7.8 몇이야 이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거는? 마이너스 7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볼까? 만약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저런 0. 얼마 얼마 정도 하는 수 있죠? 얘는 그러면은 가우스 x, 즉 정수 부분이 몇입니까? 0이죠? 얘는 정수분이 0이잖아. 이 범위에 해당되는 수에 정수분이 0이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는 이 함수를 0이라는 상수 함수로 그리라는 거야. 이게 상수 함수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1. 얼마면 뭐겠어? 1. 얼마면은 가우스 값이 1일 거야. 정수 부분이. 1. 얼마의 정수 부분이 1이잖아. 이렇게.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 계단식으로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거든요. 계단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저걸 계단 함수라고도 얘기를 해. 계단 함수. 자, 이거 딱 보니까 이거 가로로 그으면은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도 있죠. 탈락. 4번이 탈락이고. 자, 근데 마지막 5번이야 이제. 얘들아, fx는 x 세제곱이거든. 근데 우리가 저 3차 함수 배운 적 있니? 3차 함수 배운 적이 없고 내년 요맘때 배웁니다. 미적분 원하면서 배우는데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서 유추해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x가 0이면은 0일 거고 이 상태에서 x가 0보다 커지면은 올라가겠지. 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반대로 x가 0에서 작아지면 음수로 작아지면은 쭉 내려갑니다. 이런 함수야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그어볼래? 교점이 어때요? 무조건 하나지. 1대1 함수도 되니까 답이 일단 5번이고 얘는 그리고 1대1 대응도 되나? 대응? 항상 교점 하나 나오니? 가로로 그으면? 항상 하나가 나와. 그래서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1대1 대응도. 무조건 교점이 하나가 나오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보도록 합시다. 6번도. 자, 6번 요거 좀 잘 봐줘야 되는 유형이야. 요거 좀 약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이제 있는데 이거 어려울 게 아닌데. 보세요 이거. 도집합 xy가 있대. x에서 y로의 어떤 대응인 함수가 있대. 근데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잡아놨네. 이거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 이 1차 함수를 뭐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직선의 방정식. x의 개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지금 양수, 음수? 음수? 기울기가 음수면 어떤 모양이야?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려갑니까? 내려가잖아.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면은 이거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 집합 xy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도 한번 좀 표현해 볼게.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이제 범위죠.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의 범위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 범위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집합 x가 마이너스 1과 2잖아. 그치?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세면 몇 개야? 4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무수히 많은 거야. 0.5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정수에 꽂히면 안 돼. 알겠지? 정수라는 말이 없죠? 자, 그럼 봐봐.
이 1참수는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즉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x의 최대값을 만약에 이 함수에 넣으면은 뭐가 나올까? y의 최소가 나오는 거야. 반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니? x가 클수록 y가 작다며. 그럼 x가 최대면은 y는 최소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대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반대로 x의 최소를 넣으면 뭐가 나와줘야 돼요? y의 최대가 나오지 않겠니? 이렇게 거꾸로 엇갈려서 대응을 해줘야 될 거야. 즉 이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f-1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얘가 이제 7, 그 다음에 2를 넣어주셨을 때 2a 더하기 b로 잡아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잡아줄 거야. 마이너스 2 라고 잡아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이제 빼줄 거야. 자, 그러면은 위에서 밑에 거 빼자. 마이너스 3a가 9여가지고요. a가 마3이고요. 이게 마3을 넣어주면은 b가 4로 나오게 될 겁니다. b가 4입니다. 4. b가 4라고 나오게 돼요. 4라고 나오게 될 거야. 이 둘이 뭐 하라고 했죠? 더하라고 했죠, 지금? a 플러스 b를 구해주는 거니까 더해주면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밑에 유제를 푸실 때에는 유제는 지금 뭐라 돼 있니? 유제는? 기울기 a가 뭐라고 돼 있죠? 양수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0보다 크면은 얘가 증가하는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때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을 2 넣은 게 최대값 7인 거고 마이너스를 넣은 게 최소값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니까 a의 부호를 잘 봐가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잘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그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7번도 봅시다. 7번. 7번은 저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 함수래.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때, 이 문제도 좀 잘, 이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우리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절대값이 약간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야. 근데,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알잖아. 절대값 어떻게 처리하죠? 범위를 나눠서, 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1이야. 그러니까 1 이상일 때 1보다 작을 때 범위를 나눠서 하잖아. 그러니까 저 함수 fx를 내가 범위를 나눠서 한번 처리해 볼게. 만약에 x가 1 이상이다라고 가정해 주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면은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절대값이 플러스로 처리가 됩니다. 그대로 나온다 이 얘기야. 동료항을 정리해 주면은 얘가 1-kx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됩니다. 동료항 정리했어.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1보다 작다. 주황색으로 할게. 그럼 얘가 뒤에 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방금 전이랑 부호가 정반대로 뒤집힐 거야. kx 빼기 k가 될 거야. kx 빼기 k가 됩니다. 동료항 정리해 주시면은 얘가 1 플러스 kx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봐봐. 지금 이 함수는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래? 1 넣어주면 몇 나오죠? 계산하면 3. 1,3을 지나는 함수야 이게. 1,3. 1,3을 뭐 대략 이 정도로 찍어. 뭐 여기 정도로 찍고,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때는 위의 함수, 1보다 작으면 밑의 함수를 그려. 참고로 이거 등호는 어디다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처음에 여기 x가 이제 1보다 크다 쪽에 보통 붙이는 편이야. 근데 어디다 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거 봐봐. 위아래 둘 다 1참수 아니니? 근데 x의 개수가 다르죠 지금. 기울기가 다르다 이 얘기야. x가 1보다 클 때의 기울기가 있고 1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게 다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x가 1보다 클 때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치자. 근데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이제 그림을 대략 그려봐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은 선을 어떻게 그어줘야 돼? 가로를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여야 돼. 그러려면은 이게 기울기가 다르니까 꺾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지금 둘 다 양수 아니니? 둘 다 양수면은 어떻게 긋든 항상 교점 하나지. 근데 봐봐.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기울기가 둘 다 음수여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래도 어때요? 가로로 그으면 교점이 항상 하나야. 1대1 대응이 돼. 결론이 뭘까? 두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돼. 같은 부호여야 둘 다 풀풀, 마마 이렇게 같은 부호여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얘기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마이너스 1을 뽑아낼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뽑아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0보다 작다라고 씁니다. 0보다 작다라고 쓸 건데 이거 사이범위죠? 2차 부등식 풀면은 사이범위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로 풀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로 해주시면 되고 답은 그래서 3번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만약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 가정해봐. 만약에 여기서 양수고 여기서 음수면 이거 가로로 그으면은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음수였다 양수여서 부호가 바뀌면은 얘도 교점이 2개 나오죠. 그러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항상 기울기가 같은 부호가 유지가 되어야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필수예제 8번인데 집합 x가 2, 3, 6이야. x에서 x로의 함수가 3개 있답니다. f, g, h인데 각각 자, f는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여기 f는 이제 1대1 대응인 함수고요. g는 지금 여기 항등함수라고 돼 있고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라고 돼 있어, 지금 이제. 각각 어떤 함수인지가 지금 나와 있죠? 어떤 함수인지가. 근데 새 함수가 다음 조건으로 만족을 시킬 때 f6 더하기 h2를 구하래. 자, 얘들아 여기서 이게 다 같대. f2랑 g3이랑 h6이 같대. 이게 몇일까? 이걸 바로 정할 수 있어. 몇일까? 저게 뭘까? 뭐겠습니까? 자, 지금 가장 강력한 힌트가 이거야. 지금 이 세 함수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함수가 뭘까? 가장 조건이 빡센 함수. 1대1 대응이야? 항등함수야? 상수함수야? 가장 빡센 함수. 조건이 가장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어야 돼. G3이 뭐겠어? G3이 3이야. G3이 3.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G3이 3이야. 근데 봐봐. H6이 3이죠? H가 무슨 함수라고? 상수의 함수야, 상수함수. H6이 3이면 H2도 3인 거야. H는 무엇을 넣든 항상 고정된 값입니다. 그 다음 봐봐. 이제 F2가 그럼 이제 3인 셈이잖아요. 내가 F라는 대응을 함수를 한번 여기 한번 나타내 볼게. 2, 3, 6으로 이제 나타내 볼게. 이렇게 이제. 자, 지금 F2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F2가 3이면 F3이 6이죠, 6. 그럼 F3이 6이다? F6이 몇이야? 2야.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F6이 2니까 이거 덧셈해 보시면은 몇 나오죠? 5라고 나오게 되네. 5라고 해주시면 돼요.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퍼즐 맞추듯이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9번도 봅시다. 9번. 자, 9번은 자, 보니까 함수의 개수인데 함수의 개수. 필수예제 9번. 자,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i가 있다고 합니다. i 이제.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1번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야. 자, 함수의 개수 어떻게? 이거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 x에서 y로 화살표가 나가는 겁니다. 각 원소당 가지수가 몇 가지씩이야? 5가지. 그러면 잘 봐. 5의 세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야. 야, 얘네 다 가지수가 5가지 아니니.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써야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 답이야? 125. 다 5가지씩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씁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집합 x의 이무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자,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돼 있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자, 이거 무슨 의미였죠, 이거? 이게 1대1, 자, 구별 잘해야 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함수. 이건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거는 뭘로 풀었죠, 이거는? 이거 순열을 이용하는 거에서 순열. 순열 NPR이죠, 꼴이.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순열. 이거 순열입니다. 왜 순열입니까, 이거는? 이제 1대1로 하나씩 매핑이 되려면 가리킬 수 있는 게 하나씩 줄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5개를 가리킬 수 있지. 5개 중에서 3개를 가리킨 다음에 뭐가 뭘 가리킬지 이렇게 나열해주게 되는 경우의 수 5P3으로 볼 수 있지.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이 나오게 되죠. 6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0 해주시고 그 다음 3번 이거 잘 봐.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하는지 잘 보세요.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을 구하래.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지금 X에서 X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셈이지. 1, 2, 3에서 1, 2, 3을 가리키는 요렇게 가리키는 1대1 대응의 개수. 이건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3팩토리얼입니다. 3팩토리얼. 6이죠. 6. 6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6. 그 다음 4번. 이번에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의 개수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그 자체 한 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야? 그냥 그 자체 한 가지야. 한 가지. 5번. 이번에는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입니다. 상수함수는 다 특정 값만 다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다 어떤 값을 가리켜야 돼? 1, 2, 3, 4, 5 중에서 특정 값만 다 가리켜서 가야 돼. 그럼 가리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하나 고른다 쳐서 OC1이라고 볼 거야. OC1. OC1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집합 X의 이무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대. 이게 뭘까? 이거 뭘로 푸는 걸까 이거?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대. 뭘까 이게? 뭐라고요? 자, 밑줄 쳐놓읍시다. 이 표현이 뭐냐면 대소관계가 나와 있잖아. X값이 더 클 때는 가리키는 함수값도 더 큰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써놔. 이거는 조합이야, 조합.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것도 사실 1대1 함수를 만족을 시키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봐봐 이거. 여기 4, 5가 있다 치자. 4, 5가. 그냥 이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 골라다 치자. 근데 이제 화살표가 나가야 되잖아. X가 클수록 가리키는 함수값도 더 커야 돼. 이 대소 관계를 만족하도록 화살표가 나가려면은 무조건 이렇게 대응할 때밖에 없어. 무조건. 이거 정해진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 중에서 3개 골라놓기만 하면은 어떤 게 어떤 걸 가리킬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정해진다 생각하면 돼.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C3입니다. OC3. 이거 OC로 바꿀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죠, 이거? 5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고 분모는 뒤에가 팩토리얼이니까 1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 FE가 4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FE가 4로 결정돼 있대. 근데 함수의 개수죠. 자, 그럼 이제 1이 화살표가 나가야 되잖아? 가지수가 몇 가지? 4가지야, 5가지야? 함수의 개수야. 화살표가 나가게만 하면 돼. 얘 또 가리켜도 되는 거지. 5가지 해서 5의 제곱으로 보죠. 5니까 25라고 답을 내는 거야. 25.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3개만 골라놓으면은 화살표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이 조건 때문에. 뭘로 하든 되죠. 2, 3, 4를 골라도 알아서 이렇게 대응이 정해지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게 대응이 자동으로 정해진다 생각하면 돼. 자동으로 대응이 정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인데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게 돼서 여러 개의 함수를 시행할 거야. 시행을. 자, 얘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자, f라는 함수가 있어. 자, 정의역이 x, 공역이 z인데 정의역의 원소 스몰 x를 넣으면 이 함수를 거치면은 fx로 나오게 되는 거야. fx로. 이게 함수 값이죠. 근데 또 다른 함수 g가 있어. g. 내가 만약에 이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의 z, 공역의 y라고 해주면 방금 나온 그 fx의 값을 g에다가 넣어주면은 gfx가 됐고요. gfx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러 번 거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야. 뭐냐면 지금 중간 과정을 거쳐서 가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가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한 번에. x에서 f 거쳐서 fx, fx에서 g 거쳐서 gfx가 아니라 x에서 이 함수를 거치니까 바로 최종 결과가 gfx가 나오도록 하는 한 번에 가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함수를 이제 우리가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 얘들아 이 순서 잘 봐. 이게 지금 f를 먼저 실시하는 거야? g를 먼저 실시하는 거야? f를 먼저 시행하는 거야. 나중에 g를 하잖아요. 이게 기호가 나중에 시행하는 거일수록 앞에 씁니다. 먼저 시행하는 거일수록 뒤에다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동그라미인데 저걸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G 서클 F라고 얘기할 거야. G 서클 F. 있어 보이게. G 서클 F. 자,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번에 가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보고 한 번에 가는 함수는 이제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 함수인 거야. 중간 과정을 한번 생략하고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저기 썼지만 이 G 서클 F라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x를 넣으니까 gfx가 나오니까 얘는 결국에는 gfx라고 쓸 수 있습니다. gfx. 즉 이겁니다. 우리 이 g 서클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결국 gfx니까 이 동그라미 기호가 없어지면서 괄호로 바뀌는 셈이라 보면 돼. 괄호가 중첩된 표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괄호가 중첩된 표현. 다시 얘기하지만 먼저 시행하는 함수일수록 뒤에 쓰는 거야. 뒤에 쓰는 이유는 이거를 괄호의 중첩표현으로 바꾸면 괄호 안에 f가 있잖아. 우리 보통 수학을 할 때는 문제 풀 때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니까 뒤에다 쓰는 게 맞을 거야. 뒤에 쓰는 게. 그리고 이제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뭐 보통 fg로 나타내 주게 되는데 합성 함수는 얘가 이름인 거야. g서클 f라는 게 함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 이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시가 더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f라는 x에 1을 넣어. f라는 함수를 거치면은 마일이 나오고 마일을 g에다가 넣어주니까 9가 나온대. 그러니까 gf1이라는 거는 f1이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g-1은 9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가는 함수를 보겠다. 1 넣어서 바로 9가 나오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야. 1 넣어서 바로 9가 나오는 함수. 자, 그렇게 한 방에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 공부할 때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FG 두 함수를 합성하는 순서를 바꾸잖아. 합성하는 순서가 뒤바뀌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같지 않다야. 같지 않다. 저거 합성하는 순서가 반대로 되면은 기본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같을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이거야.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근데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 뭐냐면 어떤 함수를 먼저 이제 합성할 것인가 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FG를 먼저 합성을 하던 아니면은 나중에 있는 GH를 합성을 하던 합성하는 순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합성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합성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 i가 항등함수일 때야. 항등함수 이제 자, 항등함수를 합성해버리면은 F서클 I는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요. I 서클 F랑 같고요. 이건 자기 자신 F로 나옵니다. F.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봐. i가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항등함수가 보통 약자로 i거든요. 저거 어떤 영어 단어의 줄임말일까? 어떤 영어 단어의 약자를 딴 걸까? 함수가 영어로 뭐야? 함수가? 함, 함수가 영어로 뭡니까? 뭐야 그게? 펑션. 스펠링 펑션. F-U-N-C-T-I-O-N. 이게 함수야. 함수, 뭐 기능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근데 i지 i. 항등함수가 뭐지?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내가 x라는 값을 넣으면 그대로 자기 자신 x가 나오는 거야. 내가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지 않니? 그럼 그 결과가 나 자신 그대로 나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함수야. 이게 영어로 뭘까? 내가 누군지를 판별해 주는 거야. 영어로 뭐야? 어제 수업했을 때는 바로 답이 나왔는데 오늘은 답이 안 나오네요. 그 조사하다 아니야 그거는? 판별하다가 뭐야? 식별하다. 그건 구별하다고. 식별하다. 자, 아이덴티티 생각하면 돼. 아이덴티티.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덴티파이어 펑션이야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10번 봅시다. 합성함수의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보시면 두 함수 fg가 있어. 얘를 구하래. 자, 합성돼 있죠. 동그라미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뭐라고 부른다고? 서클. 그래서 f 서클 g라고 할 거야 이제. f 서클 g. f 동그라미 g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f 서클 g로 바꿔. 괄호가 중첩된 표현으로 바꿔. 이렇게 바꿉니다. 괄호가 중첩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풀면 다 풀릴 거야. 바꿔놓고.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자, G2가 몇이냐? 밑에다 2 넣습니다. 0이야 0. 자, F-2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계산하면 8 빼기 3에서 5가 나오네요. 5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한 번 더 계산해 줄 건데, 자, F0이 뭐냐? 0 넣어주면 마3이고 G5는 뭐냐? 위에다가 5 넣죠. 5, 20에서 7 빼니까 3이 나오네. 계산해주면 0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11번도 이제. 함수 FG가 있는데, 자, F 서클 G랑 G 서클 F가 같대.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얘는 성립을 한대요. 그때 K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합성되어 있는 서클 기호를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꾸자.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꾸자.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FG가 뭔지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자, GX가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으시고, FX는 지금 저기 2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넣어보자. 이렇게.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계산해줘야 되거든? 이거를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얘들아, 요거 어떻게 계산해, 요거? F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거 어떻게 계산해? X자리가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들어가는 거니까, X자리를 뭐로 바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저걸 대체하는 거야, 대체. 대체하다. 영어로 뭐야? 뭐 죄다 힌트야. 리플레이스야, 리플레이스. 자, 대체하는 거, 대체하는 거. 자, G 2X 빼기 1. 마찬가지로 G에 X자리에다가 저 2X 빼기 1을 넣습니다. 2X 빼기 1. 그래서 이거 전개해봐. 전개해보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K다 라고 놓을 수 있어. 이렇게. 쟤네들이 같은 함수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같은 함수니까 얘는 같잖아요? 상수항이 나머지가 같아야 되지 않겠니? 상수항이 이제. 쟤네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K-1이 1 플러스 K구나 라고 잡아줄게. 이렇게 이제.
이항해주면 K가 몇 나오죠? 2라고 나오게 되네. K가 2.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K가 2가 될 것 같고. 자,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제. 난이도가 이제 12번. 도함수 FG가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F 서클 H가 G라고 나와 있어.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꿉니다, 일단. FHX로 한번 표현을 바꿔보는데, 지금 문제에서 F랑 G는 뭔지 알려줬어요. 근데 H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봐봐. FHX.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HX가 들어간 거야. HX를 그대로 넣습니다. 3HX 빼기 2는 우변은 GX를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입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자, 여기서 2항에서 HX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를 2항해버리고 플러스 2가 되죠. 3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아마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1.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2항에서 구해주면 H는 저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2번인데, 자, H 서클 F가 G래요. 자, 저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것도 괄호의 중첩 표현을 바꾸자. H 합성 fx가 얘가 이제 gx다라고 식을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fx가 지금 저기 3x 빼기 2죠. 그러면 h 해준 다음에 3x 빼기 2가 얘가 뭐식이다? gx인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거야. 일단 이렇게 쓰는데 근데 쓰고 보니까 이건 볼래? 우리는 hx를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h 3x 빼기 2잖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치환을 해. 치환을. 저 3x 빼기 2를 t로 치환해 버리는데 이제 문제를 t로 바꿔서 풀겠다 이 얘기죠. 여기서 x를 구해줄 거거든. x 구하려면은 마이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돼. x가 그럼 뭐냐면은 t 플러스 2를 3으로 나눠준 거야. 이제 이렇게 내가 이 식을 이제 t로 바꿔서 풀겠다 이 얘기입니다. t로 바꿔서. 그럼 바꾸면 따라서 ht가 무엇이냐? ht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 지금 x가 3분의 t 플러스 2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한 번 더 전개하자. ht가요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문자가 t로 표현돼 있잖아. 얘를 그냥 x로 그냥 문자만 단순 바꿔가지고 최종 답은 그냥 t를 x로 바꾼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바꿔줄 거야. 이렇게 바꿔서 풀 겁니다. 자, 마지막에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x로 바꾸는 거? 요거 이해되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혹시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안 됩니까?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보통 함수를 fx 해가지고 2x 플러스 1로 쓴다고 치자. 근데 보통 수학에서는 보통 x가 보통 어떤 역할이야? 보통? 변수 역할이야. x에다가 뭐 1 넣을 수 있고 2 넣을 수 있고 하잖아. 근데 사실 이거 문자는 그냥 내가 쓰기 나름이야. 나는 지금 이 x로 썼지만 내가 만약에 a로 쓰고 싶으면은 이걸 a로 바꿔서 써도 되지 않니? a에다가 1, 2, 3 넣어서 해도 되잖아. 결국 같은 의미지만 중간에 표현된 문자만 다른 거 아니야?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가 중요할까 이게?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자를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단순히 문자를 바꿨다. 그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하나 더 얘기할게. 이거 설명할 때 이런 질문 하는 친구가 있거든. 어떤 질문을 하냐? 내가 주황색으로 쓴 거. 아니 아까 3x 빼기 2가 t라고 돼 있는데 왜 t를 내 맘대로 x로 바꾸나요? 이런 얘기하는 애가 있어. 막 웃음이 나오지. 있다니까 진짜 이제. t랑 x 사이에 원래 관계식이 있었긴 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t를 x로 바꾼 거는 이 관계식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단순히 문자를 바꾼 거야. 단순히 이제. 단순히 문자를 바꾼 거에 불과하고 내가 쓰기 나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바꾼 거지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랑은 이제 그렇게도
그러니까 이제 매년 수업하다 보면은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이제. 그래서 약간 매년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아니 이런 데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애가 빌런이 한 명씩 늘어나. 빌런이 이제. 근데 이거는 되게 매년 한 명씩은 나오는 빌런이야. 이거는 이제 매년 한 명씩은. 자, 13번입니다. 난이도를 좀 더 올려봅시다. 난이도를. 자, 자, 여기 보시면 13번은 집합 x가 1, 2, 3, 4래. 1, 2, 3, 4.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대요. 그러한 함수 f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일단 이 함수 f를 일단은 좀 구해 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함수 f를 좀 구해 놓읍시다. 함수 f를 이제 구해 놓을게요. 자, 함수 f가요.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1, 2, 3, 4, 1, 2, 3, 4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 함수에다가 x가 4일 땐 1이래. 4 나오주면 1이잖아요? 4 나오주면 1. 근데 봐봐. x가 3 이하일 때는 x 더하기 1로 정의하겠대. x 더하기 1로. 그러면 x에 1 넣어주면 2 나오고 2 넣어주면 3 나오고 3 넣어주면 4가 나오는 구조야. 그 다음에 F1은 F, F2는 합성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F를 150번 합성해서 1을 넣으래. 근데 진짜로 막 150번 합성하는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야. 수학에서는 이제. 근데 봐봐. 일단은 F1에 1을 넣어볼게 이제. F1은 그냥 F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F1 계산하시면 몇입니까? F1? 2. 하나 더 해보자. F2를 계산해 볼 건데 F2는 F랑 F1을 합성해 주니까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꾸면은 F, F1에 1. 요거 계산하는 거야. 합성해 주면은. 근데 방금 요거 뭐였죠, 요거? 2였어. 그러니까 F2를 계산하는 셈이네. 몇이야? F2가 3이야, 3. F2가 3이죠. 그 다음에 F3를 계산해 보자. 이거는 F에다가 F2를 합성해 준 겁니다. F2를. F2 합성한 건데 F2가 방금 이거 몇이었죠? 3. 그러니까 F3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F3? F3이 몇이야? 4야, 4. 좀 더 해볼게. F4도 한번 구해볼게, F4. 이건 F에다가 F3을 합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F3을. F3 방금 전에 4였거든요? 그러니까 F4를 계산하라는 셈이니까 F4가 몇입니까? 1이야, 1. F4는 1인데 마지막 F5를 봐봐, F5. F5의 1은 그럼 뭐냐면 자, 이제 F에다가 F4에 1을 넣어주는 거일 텐데 이렇게 넣어주는 거일 텐데 근데 이거 보니까 얘들아 F4가 1이었잖아. F4가 1이었잖아. 그럼 이거 F1을 넣는 셈이니까 이게 지금 몇이 나오죠? 2가 나오게 되죠. 처음 수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수가. 다시 등장했어. 그러니까 계속 합성해 주다 보면은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이런 원리야. 맨 처음에 1 넣어서 2 나오죠. 그 나온 거를 한 번 더 넣지 않네, 지금 나온 거를 이제. 나온 거를 계속 넣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봐봐. 1 넣어서 2 나오고 2 넣으면 3, 3 넣으면 4. 4 넣으면 다시 1로 돌아오니까 다시 1이 2를 가니까 숫자가 계속 로테이트, 순환하는 거야, 순환하는 거. 지금 몇 개의 수가 번갈아 가는 거야? 4개가 번갈아 가는 거냐, 4개가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값이 4개씩 반복됩니다. 4개씩 순환하는 꼴이다라고 하면 돼. 4개씩 순환. 그러면은 우리 4개씩 순환한다. 우리 1학기 때 그거 있죠. 복소수 i의 거듭제곱 기억나니? i가 4개씩 반복되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처럼 똑같이 풀어. 그러면 F150을 구하는 거잖아. 진짜 150번 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150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줘야지. 150을 4로 나눈 나머지. 그럼 F150의 1은 뭐랑 같겠습니까? 150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나머지가 2입니다. F2의 1을 구하는 셈인 거야. F2의 1. F2의 1은 지금 3이었으니까 답을 3이라고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3이라고 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야. 일단은 몇 개의 수가 반복되는지를 찾고 4개 반복이다. 4로 나눈 나머지 그냥 구하면 돼. 4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봅시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 요거 혹시 예전에 배운 기억 있니?
기억이 안 난다. 자, 봐봐. 오늘 마지막 게 가장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자, 요건 어느 정도냐? 이제 이 문제가 답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표인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원래 두 가지가 있어. 정석인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어. 근데 나는 일단 오늘은 쉬운 방법만 얘기할 거야. 정석인 방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 알긴 알아야 돼서 나중에 이거 시험 대비 들어갈 땐 얘기할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 범위 때. 근데 지금은 쉬운 방법만 얘기할 거고 만약에 정석인 방법으로 한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로 어렵냐?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1, 고2, 고3 때 이제 수학 과목을 배울 거 아니야? 공수1, 공수2, 뭐 내년에 대수, 미적 1, 뭐 확통도 배우고 할 거 아닙니까? 너네가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그 단원이 있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필수 예제가 있고 앞으로 볼 모든 필수 예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를 보면 돼. 최고 난이도 문제.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면 돼. 정석인 풀이를 했을 때야. 그래서 나는 쉬운 방법으로 얘기하겠지만 쉬운 방법도 상당히 어려울 거야. 쉬운 방법도. 잘 들으세요. 일단 요거 이제. 잘 들어나 이제. 잘 들어 놓으세요. 별표로 3개 치는 거. 3개 쳐놓는 거야 이제. 자. 쉬운 방법도 상당히 어려워. 이게 그리고 정석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을 때에도 뭐 이거 수학 모의고사 1등급 나온 애들도 이거 한 번에 이해를 못해. 처음 할 땐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면 다 돼, 여기가. 다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들어봐, 이거. 우리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니까 그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꾸면은 요 함수 그리는 거잖아요. 요 함수 이제. 요 함수 그리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이 함수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우선 이거 세 개를 확인할게. 자, x. 그 다음에 지금 합성 안에 되어 있는 게 fx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gfx를 일단 우리가 확인하는데 잘 들어봐 이거 이제 내가 지금 이 합성함수의 이 정의역 있죠 정의역 합성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x 값을 이제 x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제 fx가 먼저 계산이 되고 나중에 g가 더 계산이 되잖아 이중으로 계산하는 거지 가장 먼저 f를 먼저 거쳐야 되는데 f라는 함수가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 0과 2 사이의 범위. 자, 그래서 fx의 정의역은 0과 2 사이고 들어봐. fx의 치역이 있지, 치역. 치역은 함수값 y의 범위거든. 지금 f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이 y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 y 값의 범위, 함수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0과 2 사이인 거야. 0과 2 사이. 0과 2 사이에서만 함수가 그림이 그려지니까 치역은 0과 2 사이 범위야 일단. 근데 여기서 이런 합성함수를 좀 쉽게 그리려면은 주요 포인트들을 주요 점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점은 지금 x가 0부터 2까지잖아요. 가장 첫 번째 x값, 가장 마지막 x값 이건 체크해야 되고 중간에 꺾인 점이 있잖아. 꺾인 점도 체크해 줘야 돼. 꺾인 점 이제. 여기서 내가 주요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건 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 세 가지의 주요 지점이 있잖아. 그 세 가지 지점에서 얘네들의 값을 계산해 볼 거야. 얘네들의 값을 계산합니다. 자, x에 0을 넣습니다. 이 fx의 함수값이 몇입니까? y값 0이야, 0. 1을 넣어주면 몇이죠?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몇이야? 2를 넣어주면 0이야, 0.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내가 f를 계산했잖아. 한 번 더 g를 계산해야 되지. 방금 나온 거를 여기다 또 넣는 거야. 그럼 fx 자체가 0이면은 g0을 계산하라 이 얘기야. g0이 몇이야? 2야. 자, 이번에 2를 넣어보자. g2가 몇이야? 0. 0을 한 번 더 넣어주면은 g0이 2야. 아까 나왔던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그러면 내가 이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다 계산해 봤는데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fx 계산하기 위해서 x의 범위 따져보니까 x의 범위가 0과 2 사이 범위야. 일단은 내가 이제 여기 2 정도 잡고 1 정도 잡고
1 정도 잡고 여기 2 정도 잡아서 이제 점선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점선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 함수 다시 봐봐. 우리는 합성함수를 그리는 게 목표잖아. 근데 아까 개념 설명할 때 합성함수는 여러 개의 함수를 거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서클 기호가 들어가면은 중간을 생략하고 한 방에 가는 함수로 계산한다고 했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간에 fx가 잠깐 쓰였지만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최종 합성함수 얘는 x에 0 넣으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 2가 나오니까 0,1을 지나는 거야. 0,2. 0,1을 지나고 또 x에 1 넣어주면은 중간 거는 생각하지 말고 1 넣어주면 몇 나와? 0이 나오지. 여기를 지나는 거야. 여기 이제.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뭐 나오죠? 2가 나오니까 2,2에 점 찍어. 점 찍고 그 다음에 이 주요 점들을 그냥 이어주면 돼.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야. y는 g 서클 fx야. g 서클 fx.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이게 답이야, 이게. 이 그림을 그리면.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조금 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결국에 합성함수는 중간에 이제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 지금 여기서는 fx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내가 처음에 잘 들으세요. f에서 x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이 함수값 fx는 0에서 2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감소하죠. 이제 감소하는 거야. fx는 다시 x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면 fx는 0에서 2까지 증가했다 다시 0으로 감소하는데 이때 fx가 이 함수에서는 y 역할을 했던 거잖아. y 역할인데 근데 그 fx의 값을 여기다가 넣지.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 넣는다라는 거는 원래 이 gx라는 함수 있잖아요. x 자리에 지금 fx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fx가 여기서는 y의 역할을 했지만 이거 계산할 때는 fx가 무슨 역할이야? x 역할이야. 역할이 다르지. 그러니까 처음 거에서 fx, y 값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y 값을 여기 x에다가 넣어가지고 최종 값을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fx가 약간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만 우리의 목표는 최종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목적이기 때문에 최종 합성함수는 중간 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처음 것과 맨 나중에 결과만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거야. 처음 거랑 맨 마지막 거만 보고. 근데 이게 결국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정석으로 풀려면 원래 어떻게 푸냐면 함수 식을 작성해서 풀어. 식 작성해가지고 그 식에다가 이 함수 식을 합성을 해야 돼.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 너네가 처음 풀 때는 이게 아무리 못해도 10분은 넘게 걸려. 10분 넘게.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막 30분 걸리기도 해. 처음 풀 때. 이게 어려워가지고. 자, 정석으로 풀 때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1차 함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함수야. 그럼 합성을 해도 1차 함수로 나오게 돼 있어. 애초에 합성을 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직선이라는 거는 두 점이 결정되면 그걸 이으면은 직선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주요 지점들을 먼저 구하고 직선으로 이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결국 직선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합성을 해도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주요 포인트들, 꺾인 점들, 이런 주요 포인트들만 좀 이제 체크해줘가지고 단순히 이어서 합성함수를 그린 거야. 대부분은 저렇게 1차 함수들의 결합으로 나오게 돼서 그냥 주요 점들 찍고 이어주면 돼. 이어주면.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곡선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생각하기가 이것도 할 수는 있지. 어려운 건 아니,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1차 함수꼴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목표면 이렇게 그리면 답인데 가끔 문제에서 합성 함수의 식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오기도 해. 그러면 그땐 정석인 방법으로 해줘야 돼. 근데 그건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이거 시험 대비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